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뻔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보문고가요, 올해 2022년 도서시장의 키워드로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낭중지추가 어떤 뜻이며 어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일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말엽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의 해문 왕은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서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부터 평원군의 집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군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또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평원군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진나라가 한단까지 들어왔다고? 예, 아무래도 평원군이 직접 초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해 주셔야겠습니다. 평원군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조나라 해문왕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평원군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3,000명의 손님 중에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와 함께 초나라로 갈 20명을 뽑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이 잘 돼서 초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선비와 많은 무사가 앞다퉈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학식과 무예가 뛰어난 19명을 일단 뽑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얼굴의 젊은 청년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모수라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모수? 내 집에서 머무른 지 몇 년이 되었나? 예, 3년입니다. 3년이나 있었는데 내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네. 평원군이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좋은 평판이 자자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수는 이름뿐 아니라 얼굴조차도 눈에 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수는 그의 능력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십사 하고 다부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평원군이 점잖게 타이릅니다. 송곳은 주머니 안에 넣어놓아도 그 끝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마련이지. 모름지기 뛰어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나는 자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소. 이것은 자네가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자 평원군의 말에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주머니 안에 넣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평원군께서 저를 주머니에 넣어만 주신다면 송곳의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하, 평원군은 모수의 재치 있는 대답과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모수는 평원군의 수행원이 돼서 초나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모수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또 초나라의 지원을 약속받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 나오는 주머니 속 송곳의 비유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어디서든 드러나게 된다는 뜻의 낭중지추가 유래됐습니다. 낭중지추,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말은 없을 것인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날출자에 무리 중자를 쓰는데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순신 장군은 출중한 무예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낭중지추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와룡봉추입니다. 누울와 용룡, 봉황봉,
병아리 추를 쓰는데요. 와룡은 승천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용을 뜻하고 봉추는 세중에 으뜸인 봉황의 새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인재를 비유하는 말이지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사마휘에게 유능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제갈량을 와룡으로 또 방통을 봉추로 비유해서 추천한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낭중지추라는 이 사자성어에 대한 유래도 함께 알았고요. 비슷한 말로 출중 그리고 와룡봉추도 비슷한 말로 쓸 수 있다는 것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렇게 쓰면 되겠군요.